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는 좋지 못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역시나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지금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정유화학주 그리고 금융주, 낙폭이 컸던 운송장비, 내수주 정도만 오르는 정도고 기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고 시총 상위주들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낙폭이 더 큰 상황인데요. 면면을 봐도 오르는 종목 찾기가 어렵고요.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빨간불 보이는 종목은 두세 종목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단 개별 입시로 움직이는 종목만 간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이 큰 종목들은 10%가 넘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이 문제로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고요. 1110원대 위로 단숨에 닷새 만에 뚫고 올라간 환율이 우리 시장에 결국에 발목을 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의 갈등까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변동성 장세,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서 취약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내 실물 경기와도 지금 실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2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5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폭은 최순실 사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뒤숭숭하던 2016년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당히 적었고 잠잠할 것처럼 보이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현되는 점이 소비자 심리에 좋지 않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은행들이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하나, 시티,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대출 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진에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며 조만간 발표가 있겠다고 했지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순차적으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9포인트 정도 낙폭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9%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입니다. 장중에 2350포인트 위로 잠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하루 종일 파란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말 나온 김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동반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꽤나 큽니다. 2,839억 원이나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2,117억 원이나 2,177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고요. 투신 연계금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르지만 SK하이닉스 빠집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느새 8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하면서 295,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가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 종목 현대차.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은 미미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 빠지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소폭 오름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부터 삼성물산까지 소폭씩 모두 빠집니다. 신한지주만이 지금 75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요. 현대모비스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조금 전에 약보합으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2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낙폭이 1% 정도가 나오면서 급락세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30포인트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8부터 817까지 급락세가 연출이 된 후에 817부터 826까지 9포인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2%가 넘는 급락이 펼쳐졌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낙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여전합니다. 개인만 샀는데 개인이 1,004억 원이나 삽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지금 16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빨간불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신라젠과 메디톡스는 소폭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파란불입니다. 나노스가 지속적으로 빠져내려가면서 6,590원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도 지금 21만 4천원대까지 내려왔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고가 찍고 지금 10만 7천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포스코 캠텍부터 휴젤까지도 여전히 모든 종목들이 하락 추세고요.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의 두 종목 빼놓고 모두 빠져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장 좋지 못합니다. 국내 증시 흐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원화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소폭 하락하면서 1115원대 밑으로는 지금 빠져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하락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도 좋지 못합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데 어떤 이슈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슈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시장 역시 약세 흐름에 좀 접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좀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장 초반 대비 오후 들어서 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한다는 점에 좀 긍정적인 관점 일부 유입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하락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전일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가 좀 언론상에 보도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더 부각이 된 점, 또 그리고 특히 중국 IT 기업 인수 규제 계획 언급에 따라서 일단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 고스란히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분쟁 이슈가 좀 길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역시 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6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부과일 이전에 지금 양국이 협의될 가능성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일에 그런 투자 제한 도입 우려감은 좀 일부 충격을 주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상에서 정리해서 본다면 일단 현 시점은 우려감이 좀 극대화된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7월 초 상황이 마무리 국면이 아닌 좀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실적 성장이 나오고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과 종목군을 압축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2분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7월 초 그런 상황 마무리 국면에 따른 계속 관망 심리가 좀 나오다 보니 좀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의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보단 보유 전략이 좀 이성적이지 않을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나 섹터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좀 제외하고 좀 화장품주에서도 일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 또 그리고 실적 성장성, 그리고 중국 쪽 모멘텀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주들 가운데에서도 최근 주가상으로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을 예전부터 시작해왔던 업체가 아닌 최근 중국 쪽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중국 쪽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는 애경산업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일단 화장품주들 내에서도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논외로 최근 급등락이 나오긴 했지만 배럴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던 요인도 배럴의 그 제품이 신규로 중국 시장에 진출되는 요인 등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들 역시 이러한 논점에서 신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수익성으로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오늘장 마감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내일 시장 전략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분간 심리적인 공포 장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비록 하락이긴 하지만 또 장 초반 대비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내일 또 주가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레에는 다시 하락 약세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지수대에서 시장이 폭락한다던가 폭등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박스권 하단 부근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 변동성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는 상황이 비슷했던 상황에서 방어주 위주의 좀 전략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는 좀 추세가 견조한 업종 내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 영향이라든가 대외 영향 등의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음식료, 엔터, 게임 업종 등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도 관심을 기울여 보신 전략으로 내일 시장 전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꼽자면은 최근 엔터 업종에서도 기회를 찾아보는 그 논리를 봤을 때 최근 YG 엔터를 중심으로 엔터 업종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상황인데 일단 내일 역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 지속하시면서 주가가 양호한 종목들로 추세를 이어나가는 전략을 고민하시며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발굴해서 접근하는 게 유해 보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쪽 얘기부터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준율 인하를 또 했는데 단행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지준율 단행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그 지준율을 0.5% 낮췄는데요. 이 때문에 한 76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은행에 풀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준율을 낮췄다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G2 간의 무역 마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할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준율은 대형은행은 15.5%까지 떨어졌고요. 중소은행은 13.5%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77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부실 채권의 주식화를 좀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무역 마찰 때문에 부실 채권들, 특히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 팽창을 억제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준율 인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경제 상황이 지금 지준율을 이 정도까지 계속 낮출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중국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월달 들어서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소비마저 위축 현상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최근 들어와서 규제하고 있고요. 주택시장 위축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당장 하반기에는 6.5% 성장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올해 목표인 6.5% 성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더라도 세계 주요국 경기 중에서 중국만이 가장 먼저 경기 정점을 통과한 뒤에 지금은 완전히 수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출 경기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중국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준율을 올해 들어 3번 정도 낮췄고요. 또 이 지준율을 낮췄다는 것은 통화 완화 정책을 대내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을 할 때 아무래도 위안화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좀 악재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2015년에도 위안화가 금융 완화 때문에 절하가 돼서 자본 유출이 급속도로 이어졌는데 이 때문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금융 완화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미중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움직임 동향도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나라 경기 민간주 특히 수출주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반기에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는 그렇다면 부양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 7월 6일 날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느냐인데요. 아무래도 이 발동에 대비해서 7월 5일부터 지준율 인하가 발동되도록 했고요. 또한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안들을 마련했는데요. 당장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수출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80%가 중소 수출 기업이 차지하다 보니까 고용 창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증시 안정을 위해서 정부계 펀드를 통해서 주식 매수를 장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무역 마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기업,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 경감 대책 등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가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1998년도 리먼 쇼크 당시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정책을 썼는데요. 이번에도 대미 수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 기계라든지 첨단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조치에도 경기 하락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책도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중국 증시가 의외로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내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매도해 주시지는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준율이 인하가 됐고요. 이 부분이 우리 증시나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중국은 다소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채무 증가라든지 금융 위험을 통제하는 쪽에 무게를 맞추는 구조 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금융 완화라는 소위 말해서 경기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자극 정책도 꺼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정책들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준율 인하가 중국 금융시장에 안정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는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G2 간의 무역 마찰이 무역 전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시장에도 리스크 오프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증시의 대형 수출주라든지 IT와 같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계속 추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는 정책 지지선인 3,000선이 깨졌고요. 16년 지지선이 2,800선마저 위태로 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 그중에서 수출주라든지 또 중국에 공장을 두고 가공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중간재나 자본재 기업들한테는 좀 당분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대신에 미국의 불매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검사나 규제 강화 이런 쪽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내구재나 일상 소비재, 여행 관련 그리고 또 중국 진출한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인수 합병도 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틈새는 충분히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다시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협상 가능성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양보를 논의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또는 제재와 보복이라는 맞대응이라는 강경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게 무역과 관련해서는 해결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십니다. 이 때문에 7월 6일 통상법 301조가 정식 발동되기까지 한 2주가 남았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마찰이 과연 무역 전쟁이 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앞으로 2주간이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리커창 총리가 무역 보복을 계속한다면 보잉기 대신 에어버스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25%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기업 인수를 금지시키는 이런 법안까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역 갈등은 좀 계속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규제 외에도 군사 기술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 금지뿐만 아니라 5G 무선 통신에 대한 대미 투자 제한 그리고 국가 긴급 경제권법 카드와 같은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조심스럽게 주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규제 가운데 대미 투자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된 부분인데 기술 유축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 제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기업들이 될까요?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이 때문에 하이테크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5G라든지 AI, 로봇, 빅데이터와 같은 쪽에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것을 미국이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패권 경쟁의 전초전인 만큼 미국은 세계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견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미국의 투자에 적극적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DAT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다양한 투자처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증강 형식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AI 영상 인지 칩 회사 같은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음성과 언어 처리 기술 쪽에서 높이 평가받는 미국 기업들과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 투자도 계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주도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데 미국이 계속 그 엇박자와 관련된 이런 그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이 될 것인지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선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죠.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